사회부 김태일 기자. 네, 대개들 결혼 준비할 때 보면은 여성들이 왜 나 혼자 결혼하냐, 같이 하는데 왜 나만 바쁘냐, 관심이 없냐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기도 많이 하고요. 맞아.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 커플들은요, 그 반대입니다. 네. 그녀가 또 저지른 사랑. 아유, 불안하다. 느낌이 오네요.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30대 남성 박 씨는요, 상견례를 가지게 됩니다. 박 씨가 결혼 상대자로 선택한 여자는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같은 30대의 여성 구 씨였습니다. 이 둘은 채팅으로 만나긴 했지만 서로 성격도 잘 맞고 그리고 같이 사는 지역도 비슷했기 때문에 서로 사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남성의 집에 동거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속도 위반으로 1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결심까지 하게 됐던 거죠. 상견례 자리는 매우 훈훈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의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그 해운대가 내려다보이는 아주 고급 호텔에 결혼식장을 예약을 하고 계약금도 자기가 그냥 부담하겠다라고 통 크게 얘기하면서 순조롭게 결혼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는데요. 정작 결혼 당사자였던 이 구 씨는 결혼 날짜가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구체적으로 결혼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녀의 답답한 행동이 계속되자 이 박 씨는요, 설마 하는 생각에 그 웨딩샵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죠. 그런데 이 전화를 통해서 아주 황당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결혼식장 자체가 아예 예약이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뭔가 수상하다고 느낀 박 씨는요, 구 씨에 대한 뒷조사를 조금 해봤는데요. 이걸 통해서 한층 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예비 신부 구 씨는 이미 10년 전에 결혼한 유부녀였고요. 아이까지 2명이나 있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이름도 가짜였는데요. 구땡땡이라고 소개했던 자기 이름은 이 여성의 둘째 딸 이름이었습니다. 구 씨는 이미 결혼한 진짜 남편의 성씨가 구 씨였던 거고요. 이 여성은 구 씨가 아니라 이 씨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근데 동거를 하지? 어떻게 계속.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유, 급하기도 해라. 이런 거짓말 같은 상황에 분노한 박 씨가 당연히 이 씨에게 따져 물었겠죠. 그제서야 이제 이 씨는 그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10년 전에 결혼한 이 씨는 남편의 직장이 멀리 있었기 때문에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남편 직장에 일이 바빠지면서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2달에 한 번 이렇게 집에 오는 날짜가 점점 뜸해지고 자연스럽게 부부의 사이는 좀 멀어지게 됐습니다. 두 아이를 남편의 도움 없이 홀로 키우면서 또 그 살림살이까지 도맡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씨의 스트레스는 상당히 쌓여만 갔고 우연히 둘째 딸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채팅 앱을 발견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채팅 앱으로 간간히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외로움을 달랬는데 그때 박 씨를 만나게 된 겁니다. 박 씨에게 빠져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도 낳게 되고 결혼 얘기까지 오가게 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거죠. 막상 결혼 날짜까지 잡고 보니까 덜컥 이 씨는 겁이 났고 두 번째 결혼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와, 진짜 간도 크다. 네, 이 씨의 이런 사정을 다 들은 박 씨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고 너무나 괘씸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 원 남편인 구 씨도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위자료 청구를 하는 이혼 소송을 함께 내게 되죠. 양쪽으로 소송에 걸리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씨는 박 씨에게 위자료 2천만 원 그리고 원 남편인 구 씨에게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언니 근데 말이 되나요 그게? 왜냐면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얻었는데 그 임신 사실을 남편이 그럼 몰랐다는 말인가요?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초기에는 배에다 붕대를 감거나 그리고 두꺼운 옷을 입음으로 해가지고 남의 눈을 속였고요.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요새 좀 힘들어서 친정에 가서 좀 쉬고 오겠다라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남편을 아예 만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남편 입장에서 정말 황당했던 건요. 아내의 외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처음이 아니면 대체 그 첫바람은 언제 이렇게 핀 건가요? 네, 아내의 첫 외도는 결혼한 지 약 3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였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남편과 이 사이에 기르고 있는 둘째 딸이 그 바람을 피워서 밖에서 나와서 들어온 딸이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남편 구 씨는 자기도 오랫동안 집을 비웠고 그런 책임감을 좀 느꼈는지 아내를 용서하고 두 아이를 남편이 보살이 함께 길러왔던 거죠. 근데 그런 지가 이제 4년도 채 되지 않아서 아내가 두 번째 바람을 피웠던 겁니다.
그 상견례 자리에 왔던 분들이 예전에 우리가 뭐 뉴스에서 봤듯이 돈을 주고 고용한 뭐 그런 연기자들인지 아니면 진짜 가족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가족일 수가 없었겠죠. 아무리 딸이 이쁘다고 해도 그런 거짓말을 같이 할 친부모는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돈을 주고 데려온 가짜 아버지였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 가짜 부녀는 시나리오를 하나 짰습니다. 상견례에 나온 아버지는 자신을 길러주기만 한 양아버지이고 친아버지는 칠성파의 두목이다라는 황당한 거짓말까지 했는데요. 자신의 불우했던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어필함으로 해가지고 좀 연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나한테 나중에 뭐 해코지나 이런 거 하려면은 뭐 보복당할 각오해 뭐 이런 약간 뭐 엎어 놓는 것도 뭐 있는 그런 나름의 걸 계산이. 수도 있죠. 예. 아, 이제 애가 셋인데 애 아빠도 셋이에요, 지금. 그러네요. 막장 중에 지금 완전 막장인데 반성을 해도 1000번, 1000번 반성을 하고 빌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씨는 그런 반성을 하거나 용서를 구할 시간조차 없었을 것 같아요. 박 씨와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또 다른 사건에 연루가 돼서 구속 수감되었거든요. 네 번째 남편이 또 있었어요? 그렇진 않고요. 이건 이제 황당하게도 그 혐의는 사기였는데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중고 거래를 하는 앱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기를 친 게 몇 년 만에 들통이 나서 실형 1년 2개월을 받고 구속 수감이 된 거죠. 가지가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물론 한 여자를 통해서 뒤통수를 맞긴 했지만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지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통해서 각자의 아이를 지금도 뭐 성실하게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결혼 원래 준비할 때 정말 민감하고 좀 많이 다툼도 있다고 하더라고 지금. 싸움하는 커플도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 신동엽 씨도 그렇고 김수용 씨도 그렇고 결혼을 해보셨는데 싸운 돌싱입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돌싱을. 아니 결혼식을 하셨는데 어떤 걸로 좀 많이 싸우셨어요? 한번 만들어내야 되나요? 안 써요? 안 썼어요. 말하면 되죠. 아, 분량이 없어질까 봐. 야, 아니, 괜찮아. 저도 뭐 안 싸웠어요. 없습니다. 아니, 근데 김수영 씨는 결혼을 할 때 뭐 반대 같은 건 없었어요? 아, 저가 집에서요? 네. 네, 큰 반대는 없었어요. 작은 반대. 네. 아, 그 전에 여자들은 반대가 많았었죠. 아무리 강수의 욕심이 나더라도 왜 아내한테 상처 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볼 때는 김수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가뜩이나 첫 출연해가지고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레이디 제인 씨 잘못이에요. 제가요? 뭐 큰 반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없었습니다 하고 끝났는데 그럼 작은 반대는요? 이렇게 하니까 뭐라도 치는 거 아니야. 아유, 참, 진짜. 제가 너무 다그쳤네요. 아, 또 옛날 고풍스러운 거 나오잖아요. 이거. 아니, 대본으로 닦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런 사람이 어딨어. 오늘 김수용 씨 매력을 알 것 같아요. 근데 대본도 그다지 커 보이지 않았어요. 그죠? 자, 김태일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결혼을 꿈꿨던 여성 이 씨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새 아이가 원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아이들이 원한다면 책임 있는 친엄마의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죄값 치르고 나와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